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투자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브이로그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컨텐츠를 즐겨보신다면 대충 제가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지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나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전체 와꾸를 짜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몇 개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한 종목당 투자금은 얼마까지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전체 투자의 아웃라인을 짜두고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아웃라인이 없다면 나중에 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쏠려서 그 종목의 성과에 따라 나의 계좌 전체가 좌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대로 투자를 하려면 꼭 전체적인 왁구를 짜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요. 저는 6천만 원에서 반을 나누어서 현금으로 보유를 합니다. 이 돈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돈이거든요. 예금을 가입하시던가 파킹 통장에 넣어 두시던 여하튼 주식으로는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투자가 꼬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저는 크게 배당주와 성장주로 그룹을 구분하고요. 보통은 한 종목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투자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니까 배당주 두 종목, 성장주 두 종목, 이렇게 네 종목 정도로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왁구를 미리 짜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신용이나 미수로 할 수도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을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스텝이 꼬이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엉망이 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이자를 또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는 무조건 내 돈으로만 한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투자 플랜에 대해서는 구상을 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해볼 섹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섹터를 찾는 겁니다. 2차전지, 화장품, 반도체 등등 이런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일단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차전지, AI, 로봇, 이런 섹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저는 하나 정도는 꼭 포함시키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 섹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잘 아는 분야의 섹터도 좋습니다. 게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게임만 하지 말고요. 게임사마다 신작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예약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주목하던 게임이 출시를 하면 직접 해보면서 이게 히트를 칠 만한 게임인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또한 내가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된 섹터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섹터를 몇 개 정했다면 그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로 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LNF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반도체 섹터다 그러면 SK하이닉스나 LX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여하튼 이 작업은 내가 투자를 해볼 종목들의 후보군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한 개 섹터당 투자 후보군으로 5개에서 6개 종목들을 정해두고 실제 투자할 종목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종목을 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저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스럽게 들고 있다가 손실이 마이너스 40% 이상 나오는 종목도 간혹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손절을 하다 보면 결국 계좌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 실적이 적자가 나온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했다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들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처음 매수하는 종목인데 실적이 적자다. 그럼 그 종목이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더라도 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만 선택하지 않더라도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섹터 안에서 1등 기업을 골라야겠죠. 결국 주가는 가는 놈이 더 많이 갑니다. 하지만 1등이라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가 과도해졌다면 저는 과감하게 2등이나 3등을 선택하는데요. 많이 가지 못하더라도 덜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한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손절을 해봐야 되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선택한 종목은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적당한 수익이 나오면 또 과감하게 보내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종목을 믿되 사랑에 빠지지는 말자가 저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 개 섹터에서는 한 종목만 매수를 하는 것인데요. 2차전지 정말 좋아해도 그냥 하나만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더라도 한 종목만 사시는 건데요. 이렇게 한 섹터당 한 종목만 사야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실적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주로 네이버를 활용합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종목을 검색해 보면 웬만한 투자 정보가 다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FN 가이드라는 회사가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종합해서 향후 예상 실적을 기재를 해두는데요. 일단은 22년도 실적이 흑자였는지 체크를 하고 23년 예상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22년 대비 23년은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가끔 23년 예상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발행하지 않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인기가 없어서 소외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급등을 해서 증권사에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하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예상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밸류를 계산을 해보는데 밸류를 계산할 때는 전년 실적과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밸류를 모두 계산을 합니다. 저는 주로 PER로 밸류를 계산하는데요. PER은 시가총액에 순이익을 나누어 주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제가 양극재 3인방을 예시로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핫한 친구들이죠. 화면 보시면 22년 기준으로 LNF가 PER이 40, 에코프로비엠은 81배입니다. 그런데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LNF는 34배, 에코프로비엠은 48배이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은 22년 대비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증권사에서 전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장 저평가된 LNF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에코프로비엠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밸류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밸류로만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해당 종목의 포텐셜을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참고하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화면 보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종목명으로 검색을 하면 증권사 리포트가 검색이 됩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저 증권사의 리포트를 읽어보고 싶다면 종목으로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NH투자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교체 수요 둔화로 블라블라 이런 형태로 리포트를 발간했다는 것을 짤막하게 기사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먼저 확인을 하고 NH투자증권 홈페이지 가서 리포트를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 나가다 보면 내가 선택한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해 볼 종목도 몇 개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종목을 사야겠죠. 사실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종목을 찾아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므로 최대한 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저는 정말 저점을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사면 이후에는 주가는 반드시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총 투자금의 20-30% 정도로만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첫 매수금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차트를 그다지 참고를 하지는 않는데 가끔 주봉 차트로 보면서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차트보다는 종목의 밸류를 우선시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거들어주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주가가 하락을 할 텐데요. 뭐 어차피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샀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물을 타주면 됩니다. 보통 저는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데요. 평단가 기준으로 손실이 일정 퍼센트 이상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데 보통은 4번에서 5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까지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다면 추가 매수는 멈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총 투자금의 30% 정도를 마지막 매수 금액으로 남겨두는데요. 평단가에서 10% 이상 주가가 하락한다면 나머지 30%를 마저 채우고 분할 매수는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분할로 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뜨거웠던 21년에 매수를 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나는 분할 매수로 다 투자금을 채웠는데도 주가가 계속 빠진다면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씩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냥 지켜만 봐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든지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물을 타줍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조금 올라올 때 서로 쿨하게 헤어질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별을 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현재 5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보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화면 종목처럼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라간다면 불타기를 해보고 싶다 유혹이 있습니다. 불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불타기를 해서 저는 성공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단가만 높아지면서 더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불타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좋은 가격이 오면 이제 보내야겠죠. 저는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나누어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꾹 참고 쿨하게 헤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나의 본전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과 인연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30% 정도는 저는 매도를 하는데요. 본전 가격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본절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렇게 리스크 해지용으로 본절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씩 물을 타는데 활용을 하는데요. 저는 현재 이 방법을 제가 좋아하는 노태기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투자 방식은 결국 일정 수준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면서 물을 탈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10분 넘게 주저리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